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계속될 때가 있죠. 꼭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도 나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면 인생 게임의 스탑 버튼을 눌러버리고만 싶습니다. 오늘은 모든 게 지치고 괴로울 때 단숨에 삶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는 마음의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생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주는 마음의 기술은 바로 줌아웃, 멀리서 보기입니다. 보통 줌아웃이란 카메라 렌즈를 조정할 때 쓰는 단어로 잘 아실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렌즈를 줌인해서 버튼을 당기면 피사체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죠. 줌아웃하면 피사체가 멀어지고 배경이 눈에 들어오고요.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으려면 줌인과 아웃을 여러 번 만져가며 피사체를 적절한 거리에 놓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나요? 삶을 살아갈 때도 줌인과 아웃을 통해 피사체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내 인생이 너무 버겁다면 인생 필름의 렌즈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의 피사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줌인, 줌아웃을 한다는 걸까요? 인생 필름에서 피사체는 바로 나라는 존재, 즉 에고를 말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몸, 내 감정과 생각, 가족과 친구들, 꿈과 소유물까지 이 나라는 딱지가 붙은 모든 것들이 인생 필름의 피사체예요. 그리고 이 피사체를 줌인해서 가까이 본다는 건 이 무수한 나를 끌어안고 살아감을 뜻합니다. 줌인 상태로 삶을 살면, 다시 말해 에고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인생은 다이나믹해집니다. 에고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아주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신경 써줘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내 몸, 언제든 다치거나 병들 수 있고요. 내 친구나 가족과도 틀어질 수 있고, 내 자산도 언제든지 잃을 수 있습니다. 내 경력과 커리어도 방심하면 언제든 뒤처질 수 있으니 에고는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 에고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점점 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에고를 돌봅니다. 마치 RPG 게임에서 캐릭터를 키우는 것처럼요. 에고가 힘을 얻을수록, 점점 커질수록 우리는 에고가 안전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에고가 지켜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고의 상태에 따라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자극입니다. 기쁜 것은 당연히 기분 좋은 자극인 걸 잘 아시겠죠? 하지만 슬픈 것도 그렇습니다. 유쾌하진 않지만 이 슬픈 상태 역시 내 삶에 다이나믹을 주는 하나의 자극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줌인 상태로 살면 심심하지 않아요. 계속 사건 사고는 벌어지고 나에게는 지켜야 할 에고가 있으니까요. 이 에고를 돌보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이니 어떻게 지루할 수 있겠어요. 줌인 상태를 통해 우리는 나라는 개체성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강렬하고 생생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줌인이 재밌어서 계속 버튼을 당기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귀여운 곰돌이가 좋아서 곰돌이 인형에 줌인을 했어요. 처음에는 방 전체의 모습에서 곰돌이로 초점이 맞춰져 인형의 귀여움을 담을 수 있었지만 욕심을 부려 더 화면을 확대하다 보면 뭉툭한 코, 뻣뻣한 인형 털만 보입니다. 너무 작은 것들이 세세히 보이다 보니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고, 원래의 모습을 몰랐던 사람이 보면 이게 뭐였는지도 알 수 없게 돼요. 에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몸, 외모, 직업, 생각,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일. 태어나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이 줌인 기술뿐이죠. 다르게 사는 법은 배운 적도 없고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몰두했을 뿐이에요. 특히 현대사회는 나에 몰두할수록 칭찬해줍니다. 네 꿈은 뭐야? 너는 뭘 좋아해? 넌 뭘 싫어해? 묻고 또 물으면서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란 인상을 주거든요. 근데 이 놀이에 너무 몰입해서 계속 줌인 버튼을 당기다 보면 그 모든 요소들이 나를 압도하는 순간이 옵니다. 내 인생, 내 감정, 내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하고 그것만이 전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에고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유리함, 불리함, 사는가 죽는가가 너무 크게 와닿아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재밌고 즐거웠던 사진 찍기 놀이가 더는 즐겁지 않아요. 나는 이 피사체를 지켜보고 재밌게 사진을 찍으려 했을 뿐인데 어느새 나는 피사체와 하나가 되어버려 에고의 생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잊고 있던 카메라의 버튼을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맞아, 줌인만 해서 까먹었는데 사실 줌아웃도 할 수 있는 거였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줌아웃을 하면 가까이에 있던 피사체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너무 크게 보였던 곰돌이의 털이 작아지고 인형의 몸통이 나타나고 몸 전체가 보이면서 다시 귀여웠던 곰돌이의 모습을 담을 수 있어요. 더불어 곰돌이 주변의 배경들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줌아웃을 거듭해 나갈수록 곰돌이의 크기는 점점 더 작아져서 배경 속에 묻힙니다. 여전히 곰돌이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요. 조금 흐트러져도 털이 더러워져도 사진의 아름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줌아웃을 할수록 에고의 개체성은 사라지고 전체성은 커집니다. 이제 사진엔 곰돌이만 보이는 게 아니라 토끼도 사슴도 나무와 풀꽃도 보이므로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곰돌이만 웃는다고 사진이 예뻐지는 것도 곰돌이만 운다고 사진이 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곰돌이를 전체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모습과 위치로 배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줌아웃을 할수록 줌인에서 맛보았던 다이나믹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우리는 평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조금씩 나만 중요하단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에고의 잘되고 못되고에 영향을 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줌아웃을 할수록 에고를 돌봐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평화를 되찾고 사진 찍기 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요트 채널에서 알려드리는 무의식 정화는 에고의 사이즈를 줄이는 줌아웃의 기술인데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과 억누른 마음에 저항하는 걸 멈추면 그 감정과 마음이 비로소 떠나고 나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란 게 내 감정,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감정 정화도 줌인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감정과 마음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의 초점을 잘못 잡고 거기에 너무 집착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줌인 상태로 감정과 마음을 느끼면 감정을 느끼는 과정 자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피사체를 확대한 만큼 감정과 마음이 너무 큰 존재, 너무 실제하는 존재로 보여서 마음을 느끼는 게 더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꿀팁을 드리자면 꼭 줌아웃 상태로 전체 사진을 인식하면서 내 에고의 아픔을 느껴주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인식한 상태에서 작아진 나의 에고를 바라보면 그 에고가 겪고 있는 고통도 결국 작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감정 정화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삶이 가벼워지는 줌아웃의 기술을 살펴봤는데요. 인생이 소중한 만큼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나에게 집중했다는 걸 사실 너무 잘 알죠. 하지만 그게 지나치다 보면 전체 모습을 놓치고 원래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했던 삶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나로 사는 게 너무 무서운 순간, 슬프고 힘든 순간은 잠깐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 줌아웃을 떠올려 보세요. 똑같은 현실도 조금은 더 견딜만한 것으로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